우리 삶에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긋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근심이 하루를 가득 채우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운이 나빴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그 모든 설명이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합니다. 원망은 잠시 분노를 풀어줄 뿐 근심의 뿌리를 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성인의 태도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데서 찾았습니다. 대신 모든 환난 앞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사람,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빗나갔는가? 그 빗나감은 어떤 덕으로 바뀔 수 있는가? 정약용에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시 세우는 가장 단단한 성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근심과 환난 앞에서 성찰이 어디를 향할 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돌아봅니다. 근심과 환난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합니다. 상황이 나빴고 사람이 잘못했고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잠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책임이 내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설명해 줄 뿐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근심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은 여전히 흔들리고 마음은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정약용은 이 반복을 끊는 길을 성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성인의 태도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데서 보았습니다. 그 대신 문제의 방향을 조용히 안으로 돌리는 사람,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성찰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떠안는 일도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상황을 직시한 뒤 내가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근심은 멈추는 일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심과 환난 앞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차분함입니다. 상황이 급해질수록 설명은 늘어나고 변명은 빨라지며 책임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향합니다. 이 흐름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주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때 필요한 태도를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한 용기는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힘이었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빗나갔는가? 이 질문은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고 자존심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 질문을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부 나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고칠 수 있는 지점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내 태도와 판단에는 늘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빗나감을 확인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빗나감은 어떤 덕으로 바뀔 수 있는가? 실수는 숨기면 상처가 되지만 정리하면 기준이 됩니다. 성찰은 과거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같은 실수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같은 환난 앞에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서게 됩니다. 문제를 없애지는 못해도 문제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반성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빗나갔는지 묻는 용기, 그리고 그 빗나감을 덕으로 바꾸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근심은 더 이상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반성은 마음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삶의 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의 힘은
특별한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같은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 습관이 사람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실수하지 않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 앞에서 어떻게 서는지를 보았습니다. 성찰이 습관이 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고 자신의 태도와 판단을 살핀 뒤 말과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하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기준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찰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판단은 단단해집니다. 성찰이 습관이 되면 근심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근심은 더 이상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는 신호가 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안내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숙은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성찰이 일상이 될 때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환난 앞에서도 조용히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근심과 환난은 삶에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원망을 붙잡을 것인지, 분노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것인지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선택이 사람의 깊이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인을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성찰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반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빗나갔는지를 묻고 그 빗나감을 어떤 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찰이 습관이 되면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매달리지 않으며 말보다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찰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근심 앞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빗나가는가? 그리고 그 빗나감은 어떤 덕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하루의 끝을 지키는 습관이 될 때 성찰은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성숙으로 이끄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될 것입니다.